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 저는 이제 물질주의 블랙홀이 왜 중국에 저렇게 강고하게 형성됐나. 세 번째 역사를 제가 세 번째 비밀을 역사 문화로 해석을 하면, 서유럽은요, 자기가 이 주고받은 게, 자기가 이제 그 외부 세계로부터 좋은 인풋을 받고 외부 세계랑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게 외부 세계가요, 한 대충만 따져도 한 여섯 군데 나와요. 일단 지중해 건너편에 중동이랑 다 통하죠. 중동도 사실은 저 두 개거든요. 에집트 쪽하고 그다음에 비옥한 초생딸, 퍼타일 크레센트,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저기 뭐야 그 농업지대, 이런 데들이 이제 퍼타일 크레센트인데, 퍼타일 크레센트하고 비옥한 초생딸. 그다음에 아나톨리아, 이건 지금 터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하기 전에는 14세기경부터 14, 15세기쯤 될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그 전에 셀주크 투르크일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투르크들이 여기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 왕국 짓기 전에는 아나톨리아는 이제 원래는 동로마, 비젠티움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폰틱은 이제 터키도 끼고 그 흑해 언저리를 뺀 걸 돌아가면서 있는 지역이에요. 풀밭 지역. 폰틱. 그 다음에 흑해 위서부터 저기 이제 저기 쭉 동쪽으로 뻗어가지고 이제 그 서남부 시베리아 거쳐서 그 다음에 몽고 거치고 내몽고 거치고 서만주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초원벨트 ESB. 여기도 유럽에 영향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동유럽. 지금 폴란드,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 그 다음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참고로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마 여기가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한 지가 2세기경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뭐 저기 이런 데들이죠. 그게 동유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건너면 다시 또 이제 러시아가 되죠. 이게 다 서유럽하고 이래저래 연결이 되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오기 어렵지 않아요, 서유럽에. 왜냐? 저기 돈강, 네바강 이용하면은 바로 페테르부르크에서, 네바강이 그게 페테르부르크 관통하는 광이잖아요. 돈강에서 네바강 건너뛰는 게 그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냥 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바로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건 우랄 산맥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유럽은 이런 데랑 다 통하면서 때로는 배로, 때로는 강으로, 때로는 육로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중국은 어떠냐? 외부가 없어요. 2000년 전까지 외부는요, 딱 하나예요. 중국은 제대로 된 외부는. 광동 언저리에서 그 배 타고 온 사람들 말고요. 제대로 된 외부 통로는 중국은 저기예요. 저기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 근데 유라시아 초원벨트는 먹느냐 먹히느냐 폭력적인 무대 아니에요. 살벌한. 얼마나 그게 살벌하면 만리장성을 쌓겠어요. 진시황 때. ESB, 유라시아 스테ppe 벨트요. 우리가 실크로드요. 실크로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신강의 사실은 남쪽이에요. 신강의 남쪽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을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이제 타클라마 사막의 북쪽 길이 있어요. 이건 서역북로라 그러는데 그건 별로 안 쓰였어요. 그건 천산산맥 아래예요. 그러니까 타클라마 사막이라는 게 남쪽으로는 파미르 고원이고 북쪽으로는 천산산맥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산산맥 남쪽 아래로 있는 그 이제 사막이니까 이제 한 뭐 몇십 킬로, 뭐 100킬로 가면 이렇게 오아시스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막 언저리에. 그걸 이제 오아시스 징검다리라 그러는데 이거를 따라서 이 서역 북로는 별로 개척을 안 했고요. 많이 안 써요. 서역 남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클라막 사막의 남쪽을 따라서 오아시스 징검다리를 건너뛰어 가지고 지금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가 말이 아주 좋은 말이 나오던 데요. 거기가 페라가나 계곡이라고. 거기로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강에서 페라가나 계곡 빠지는 길. 이게 서역로라고요.
이거가 개척이 된 게 20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개척이 된 게. 위는 살벌해서 못 다니고 어느 정도 살벌하냐? ESB를 2000여 년 전에 주름 잡았던 흉노가 그래도 그 한을 만든 게 한 고조. 한 고조가 죽으니까 유방이 죽으니까 한 고조일 거예요. 한 고조 마누라한테 흉노의 황제가 편지를 써갖고 보낸 게 뭐냐. 당신 과부대 때문에 당신이랑 나랑 만나서 당신한테 없는 거하고 나랑 있는 거를 육체 결합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남녀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롱을 하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가고 공물을 받아갔다고요. 그 ESB가 그렇게 살벌했어요.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그러니까 중국은 외부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금 서유럽은 그 어마무시한 헬레니즘 문화, 그 어마무시한 중동의 문화, 그 어마무시한 기독교 문화를 다 빨잖아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ESB로부터 저쪽에서부터 오는 그 교육 상품도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래 놓으니까 중국에서는 뭐냐, 축종교라는 게 엑시알 릴리전이라고 좀 부르는데,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축을 놓은, 인류 보편 속에 축을 놓은 종교가 있다고. 두 개가 불교랑 기독교인데, 제가 이제 말할 때는 축종교 중에 한 번도 이거를 받들어 모시고 이걸 우리의 공통의 종교야, 이 종교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적이 없어요. 받들어 모신 공통은 딱 하나예요. 하늘의 아들, 천자. 종교를 받들어 모신 적이 없어요. 종교는 항상 n분의 1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교 들어와도 거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구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준 4억 정도, 지금 현재 기준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한 몇 천만, 그게 아마 최대치 아니었냐. 그 어떤 하나의 종교가 공통의 어떤 그 기반으로 그 받들어 모시는 그 규모라는 게 그 정도가 최대치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중국은 한 번도 없어요. 축종교를 받들어 모신 적이.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이제 그 농경의 전파인데, 왼쪽에 있는 이 연두색이 이게 이제 시리아 북부 터키에서 농경이 시작이 돼요. 이때 이게 11,000년 전쯤 돼요. 그러니까 빙하 녹자마자 시작이 돼요, 농경이. 이 농경 시작되면은 그 시작된 농경들이 막 이제 그 번져 나간다고요. 중국은 농경이 언제 시작되냐? 양자강 황하 지역에서 한 9,000년 전에 시작돼요. 그런데 서유럽은요, 농경도 빠르고 철기도 빨라요. 그런데 한 번도 고대 종교나 고대 제국이 없었어요. 그냥 숲에서 일부 농사 짓고 일부 밭 깔고, 그리고 철기 만들고, 그리고 청동기 만들고, 이러고서, 그러니까 이 문명 테크놀로지 수준은 높은데 그 공동체적 질서 혹은 그 국가적 질서는 굉장히 소박한 야만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냐? 한 600년 전까지. 중국은요, 서유럽보다 농경이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살벌한 고대 제국, 고대 종교의 그 피라미드 같은 스타일의 그 피냄새 나는 그 살벌한 고대 제국, 고대 종교의 유적이 남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천자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철기 때에는. 철기가 춘추 전국이면 이제 전국 시대가 철기가 살벌하게 퍼질 때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진내 통일까지 나오는 건데, 철기 때에는 살벌한 통일 제국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국은. 그래서 천자가 나오죠. 천자,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이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이게 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길들이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임마 너희가 세계 시장 속에서 G2로 번영을 했어. 그래서 몸집이 G2가 됐다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처신 좀 해봐. 인류 보편의 제도, 규범, 가치를 너의 뼛속에, 너의 살 속에 박아 넣어서 그거에 따라서 살아. 안 그럴 것 같으면 너희 완전히 깡패 집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그냥 주저앉힐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중국에 강요하는 메시지거든요. 아마 이거 중국이 결국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앞으로 20년, 30년에 걸쳐서 몸살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 과학, 기술, 시장, 식량, 에너지, 금융 다 세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계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길 수 있겠어요? 개겼다가 시진핑이 지금 개겼다가 작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일이 이렇게 어떻게 바깥에서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제도 규범 가치를 중국인에게 내면화할 것을 강요한 적이 있었냐? 축 형성 이래, 문명의 축이 2000여 년 전에 형성된 이래 정신의 축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 변화 한 2500년 만에 일어나는, 그때 2500년 전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인류 보편의 문명축, 인류 보편의 정신축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불교, 헬레니즘, 기독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중국이 수천 년 만에 처음 중국인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14억 중국인이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변화의 노른자이가 어디냐? 북한 해방이란 말이에요. 북한 해방 시켜버리면 중국인의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더 촉발되니까. 그렇다면 북한 해방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닥쳐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되니까 우리 그냥 방바닥에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배 깔고 잠자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참 희한한 인류사적 문명사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 기세를 잘 타고 넘어가서 현대 문명의 창조자가 될 거냐, 아니면 로또 맞은 개돼지가 될 거냐, 여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그 사마천 아저씨예요. 한 무제 때고요. 흉노를 정벌하러 간 그 장군이 패퇴를 했을 때 한 무제가 목을 자르려고 하니까 저 장군이 패퇴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벌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가 이 건방진 놈의 새끼, 그래서 불화를 거세를 당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죠. 이 형벌을 받고 그 친구한테 쓴 편지를 보면 눈물 나요. 원래는 내가 남자로서 뭐 큰 저것도 아니야. 태사령인가 뭔가 이렇게 사료 정리하는 사관 비슷한 거예요. 그 뭐 큰 천문 이렇게 그 역법 관찰하고 하늘 관찰하고. 내가 원래는 이런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하면 내가 자살을 해야 마땅한데, 내 아버님 때부터, 아버지 이름이 아마 사마담일 거예요. 내 아버님 때부터 이 중국 전체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아버님 때부터 사료를 모으고 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자살을 못한다. 그런 눈물 나는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책 써서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 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책 보면 세 분가 네 분가 써요. 그 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소실되지 않게 그 천하 각지에 그 책이 잘 보관될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보관시킨다고요. 그러나 지금 사마천은 저는 그야말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 책을 읽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할 때 공자나 맹자보다 사마천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비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유교적 지식인의 모범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자의 전횡을 막으려고 그걸 안전방구실을 하려고 이 사람 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말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제대로 된 이 신하의 충언은 그 세상에 도움이 된다. 베네핏을 많이 가지고 온다. 세상에 이익을 많이 갖고 온다.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결국 그거 하다 그 치욕스러운 형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가 과거를 잊지 않은 자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게 그 후로부터 한 거의 2000년 지나서 영국의 조지 오웰이 이 비슷한 말 하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며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미 사마천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좀 뜬금없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중전쟁과 북한 해방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전부 사실은 미중전쟁, 중국 길들이기의 얼마나 심각성, 현실성과 북한 해방이라는 문제는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런 생각을 이제 드리면서 한번 중국의 전체 왜 저기가 저런 식의 특징을 가지게 됐나. 21세기에 14억이 개혁개방에 따라서 세계시장 속에서 번영을 해서 불과 한 20년 만에 먹고 살기도 힘들던 곳이 국민소득 8,700불, 연간 8,700불 선까지 올라왔으면서도 저런 황당한 지정학적 도발을 하고 저런 황당한 지재권 유린을 하고 저런 황당한 인권과 종교 탄압을 하고 저런 황당한 북핵 미사일 도발을 부추기고 저런 황당한 151대라 불리는 국제 지정학적 도발 시리즈를 저지르나 왜 이 모양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역사적으로 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